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복직근에 대한 콘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식스팩이라고 알고 계시는 복직근.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해부학을 봤을 때 8개나 10개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구조 중요하니까 또 구조 제가 설명드리면 오리진이 기시점이 퓨빅 심피시스라고 해서 치골 결합에 붙어 있어요. 결국에는 골반 어딘가에 붙어 있다는 얘기. 골반 저 밑에 붙어 있다. 또 퓨빅 튜버클이 뭐냐면은 조면이죠. 거친 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복근이 그냥 이렇게 배에 있는 줄 알았더니 골반뼈에 붙어 있더라. 이게 굉장한 단서가 됩니다. 오늘 복근 운동에서. 그리고 정지가 영어가 어려운데 사이포딕 프로세스가 뭐냐, 검상돌기라고 해서 우리 여기 복장뼈 있죠. 복장뼈 제일 밑에 뾰족한 돌기가 하나 있어요. 프로세스 우리가 돌기라고 하는데 뾰족한 돌기 하나 있어요. 거기에 붙어 있어요. 또 립 카틀리지가 뭐냐면 늑연골, 카틀리지가 연골이에요. 립이 갈비뼈죠. 늑연골인데 늑연골 5번부터 7번까지 붙어 있대. 늑연골. 완전히 갈비뼈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연골 안쪽에 있는 연골에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구조를 보면서 이제 연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얘네가 기능이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허리를 구부리는 기능을 하는 거죠. 척추 구부리는 기능을 한대. 그죠? 그리고 업도미널 월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복벽을 만드는데 뭐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복벽을 만드는데 이런 텐션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우리 여러분들 혹시 AP라는 단어 아십니까? 업도미널 프레셔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부에 대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업도미널 프레셔이라고 해서 이게 EAP가 있고 IAP가 있어. 복강 내압이 있고 복강 외압인데 이거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복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복직근이 표면에 있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더라. 자, 제가 이 구조들이 굉장히 운동하는 데 큰 단서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그 복부 만드는데 아랫배의 식스팩이 잘 보이나요? 상부의 식스팩이 좀 잘 보이나요? 복근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복부에 이렇게 세퍼레이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우리가 복직근을 사람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잘라봤을 때, 횡단면으로 사람을 잘랐을 때 복직근이 내려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내려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층 더 조금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은 점점 얘가 얇아져. 점점 얇아지다가 결국엔 이렇게 하나의 근막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인체 해부도를 보시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하얗게 또 근막으로 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막이 하나의 근막의 형태로 합쳐져 있게 되고, 또 뒤로 가서는 얘네 복사근들, 복횡근들이랑도 이렇게 하나로 뭐 합쳐지는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가 더 여기보다 더 좋다? 불가능합니다. 뭐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거고. 근데 뭐 이제 위치가 다르니까 이럴 수 있죠. 상부의 복근이 더 발달하기 쉬운 이유는 아마도 흉추가 후만되어 있는 형태를 띠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사람 머리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척추가, 그죠? 그래서 흉추가 카이포시스 후만 돼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전만 돼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게 아이디얼한 포스처라고, 이 척추의 만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상부 섬유의 발달은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크런치나 쉿업을 할 때도 누워서 이렇게 상체를 들어 올릴 때 흉추가 잘 구부러지죠. 근데 요추를 이렇게 굴곡시켜서 올라오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구조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복직근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 가슴 운동 편에서 제가 견갑골의 불안정성 때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보상작용이 척추의 과신전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뭐 헨리 오티스 켄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시상면의 움직임을 5개의 체형으로 분류해놨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인데, 어쨌든 뭐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르는 데드 버그 막 운동 되게 좋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또 얘가 데드 버그는 아시겠지만은 멈춰서 버티는 운동이잖아요. 플랭크도 마찬가지고. 버티는 운동은 등척성 기능 한다고 하죠. 근데 등척성 기능, 이런 자세성 기능만 중요할까요? 운동성 기능도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 정렬을 맞추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복직근의 이런 기능이 척추의 정렬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자고요. 쉿업 크런치는 다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상체를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걸 쓰는 거니까. 그죠? 여기가 움직이는 거죠. 기시점이 오리진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지가 움직이는
인설션이 움직이는 형태의 운동인 거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고, 근데 라잉 레그 레이즈나 행잉 레그 레이즈 하면 반대가 되죠. 얘네가 고정돼 있고 얘네가 움직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골반을 결국에는 우리가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지만 골반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된단 말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골반의 전방 후방의 전후방의 틸팅으로 운동이 되는 게 이 복직근이라는 얘기죠. 제가 복근 운동에 대한 운동 설명을 드렸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동일한 맥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행동은 우리가 골반을 이렇게 움직이는 각도가 원활하지 않잖아요. 사람이라면 골반 막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척추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의 움직임으로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행잉 레그 레이즈를 할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서 행잉 레그 레이즈를 이렇게 하는데 다리 이렇게 올리면 골반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후방 굴곡하는 거죠. 반대로 다리가 내려가면 전방 굴곡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랑 일맥상통하네. 우리가 요추의 과신전 체형이나 과신전이 만들어질 때 요 기능이 분명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뭐 신장성 기능의 문제든 단축성 기능의 문제든 그건 이제 찾아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복직근의 기능이 척추의 정렬을 제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낌을 갖고 할 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다리는 얘를 움직이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잉 레그 레이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다리를 올렸을 때 복직근은 어떻게 돼요? 골반이 후방경사 되면서 복직근은 짧아지겠죠. 구심성 활성화겠죠. 구심성 활성화는 제가 단축성 수축이라고 말씀드렸고 구심성 수축, 단축성 수축입니다. 자,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힘을 빼는 게 아니죠. 이렇게 전방 경사되는 골반을 잡기 위해서 복직근이 텐션 스트레스가 일어날 거란 말이야. 신장성 스트레스, 편심성 부하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죠? 편심성 수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데드버그로 가지고 들어와 보자고요. 데드버그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데드버그를 우리가 코어 운동이라고 시키고 있지만 복직근에서 얘네가 이런 복근 운동들이 여러분 복근 운동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사근들, 복횡근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안 움직일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복직근에만 포커스를 놓고 봤을 때 데드버그도 우리가 코어 운동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복직근에도 반드시 운동이 되는 운동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팔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무슨 운동이냐면 내가 다리를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다리 내리면 골반은 전방 경사한다 그랬죠. 전방 굴곡한다 그랬죠. 전방 굴곡하면 복직근 텐션 스트레스 유발하면서 여기 붙이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다리는 결국에는 내가 코어를 이렇게 척추를 안정화시키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이게 다리를 움직이는 거는 복근에 힘을 주기 위한 허우적댐이 아니라 복근에 힘을 주기 위한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골반이 움직이게 하는 방해 요소인 거죠. 내적인 방해 요소죠. 내가 움직여서 골반의 전방경사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골반의 전방경사 환경에서 허리를 바닥으로 붙여야 되니까 요추를 바닥으로 붙여야 되니까 맞죠? 팔은 뭐냐? 팔 이렇게 올리면 광배근 어떻게 돼요? 팽팽하게 늘어나죠. 팽팽하게 늘어나면서 허리가 또 우리가 또 광배근 테스트할 때도 이런 거 있어. 팔 이렇게 밑으로 안 떨어지면 광배근 타이트하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광배근 타이트한 쪽이 팔이 안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억지로 팔을 피려고 하면 뒤로 이렇게 쭉 피려고 하면은 허리가 또 들릴 거란 말이에요. 이걸 또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반대로 팔이 펴져 있는 쪽은 허리를 붙이기 어려운 구조가 되겠네. 그래서 데드버그에서는 팔다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방해 요소를 내가 억제하고 통제해서 코어 활성화 훈련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에 복직근도 포함된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오늘 상대적으로 복직근은 좀 단순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고정시켜 놓고 상체를 움직이는 싯업과 크런치가 뭐가 다른지 상체 고정시켜 놓고 하체를 움직이는 골반을 움직이는 운동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첨언을 하나 드리자면은 요추의 과신전이 있는 분들한테는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복근 운동이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면은 상체를 움직이게 되면 흉추의 후만이 더 많아지니까, 흉추의 움직임이 더 많아지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드버그에서는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복근을 단순하게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얘네가 방해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제가 설명드린 이런 구조적인 근거들을 기반으로 좀 더 근거 있는 운동, 그리고 이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좀 아시면서 알아가시면서 다양하게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